진로, 단순한 부동산 앱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가 세운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전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런 치열한 드라마입니다. 자, 이 전쟁에 걸린 판돈이 대체 얼마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2032년 전 세계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기술 시장의 규모가 무려 88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진로우는 정말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프롭테크라는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진로를 위기로 몰아놓은 두 개의 전쟁, 바로 매물 전쟁과 수수료 전쟁을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전략에서 비롯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프롭테크 시장이라는 게요, 그냥 평화로운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철학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역동적인 격전지 그 자체거든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바로 진라우의 엄청난 야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검색하는 첫 순간부터 대출받고 거래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하나의 앱에서 끝내게 하겠다. 즉, 부동산 업계의 슈퍼앱이 되겠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을 보면 진로우가 얼마나 다른 길을 가는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레드핀은 아예 직접 중개회사를 차렸고 오픈도어는 집을 직접 사고 팔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경쟁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스타그룹. 코스타는 진로우처럼 거래에서 추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광고로만 돈을 벌어요. 이건 진로우의 핵심 수익 모델을 그냥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이거든요. 진로우의 이 슈퍼앱 전략이 결국 첫 번째 거대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바로 부동산 데이터, 그러니까 매물 자체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이었죠. 이 싸움의 불씨가 된 게 바로 포켓 리스팅이라는 관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부 중개인들이 좋은 매물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소수의 고객에게만 몰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진로우가 모든 매물을 하루 안에 공개 시스템, 즉 MLS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면서 이 관행을 사실상 원천 봉쇄해 버린 겁니다. 진로우가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당연히 거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컴퍼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진로우가 시장을 독점하는 힘을 이용해서 시장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걸었어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데이터의 흐름을 누가 통제할 거냐, 바로 이 싸움이죠. 결국 이 소송은요, 그냥 법정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로우가, 더 정확히는 전략가 왁스만이 시장의 공급망 자체를 틀어주기 위해 던진 정말 위험천만한 승부수였던 거죠. 우리가 이 시장의 규칙을 정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매물 전쟁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이 두 번째 전쟁은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건 진로가 돈을 버는 심장부, 바로 그 엔진룸을 직접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진로우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눈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회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플렉스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소송이었어요. 소송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진로우가 중개인한테서 받는 추천 수수료가 사실은 소비자 몰래 숨겨진 비용이라는 거예요. 많게는 중개 수수료의 40%까지 되는데 이게 불법 리베이트고 결국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로우의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소장에서 직접적으로 쓴 이 표현, 소비자들이 모르는 숨겨진 수수료, 이게 이 소송의 무게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상대는 경쟁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개의 전쟁을 한번 합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진로우를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시킨 바로 그 전략이 지금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이 위기를 똑같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진로우는 말이죠, 한쪽 전선에서는
데이터를 놓고 업계 거인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전선에서는 돈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완벽한 양면 전쟁에 딱 갇혀버린 거죠. 이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자, 1단계, 거래 과정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2단계, MLS 규칙으로 데이터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했죠. 3단계, 플렉스 프로그램으로 구매자 수요를 수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4단계, 이 위험천만한 양면 전쟁입니다. 모든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로우를 이 양면 전쟁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대담한 전략. 과연 그 똑같은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